쓰여진 점토판을 들고 읽을 수 있는 능력. 즉, 인공지능이 이러한 고대 언어 중 일부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침묵 속에 묻혀있던 그 점토판은 고대 바빌론의 모래 속에서 발굴되어 단순한 유물로 치부되어 온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마침내 그 내용을 해독했을 때 전문가들은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왕의 칙령이 아니었다. 훨씬 더 발전된 무언가였으며 역사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토판 중 하나인 플림프턴 32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토판의 실제 의미에 대한 상당히 획기적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 내 000년 전 문명이 오늘날 우리보다 더 정밀한 수학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플림프턴 322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이유를 밝혀냅니다. 숫자가 말하는 날, 1900년대 초 뜨거운 열기와 먼지로 뒤덮인 이라크 남부에서 에드거 제이 뱅크스라는 미국인 고고학자는 고대 바빌론 도시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뱅크스는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동품 거래상이자 모험가 외교관이기도 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겸담은 훗날 소설 속 인물 인디애나 존스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탐험에서 그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작은 쐐기 모양의 무늬, 즉 쿠니아 문양이 새겨진 작고 깨진 구운 점토 조각이었습니다. 현대의 페이퍼백 책 정도 크기의 모서리가 깨져 있고 그림이나 화려한 조각도 없는 그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보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뱅크스는 자신이 손에 든 것이 거의 3,700년 된 수학적 타임캡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 유물을 부유한 수집가이자 교육 출판업자인 조지 아서 플림프턴에게 단 몇 달러에 팔았습니다. 플림프턴은 나중에 이 유물을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증했고 대학교는 이를 더 큰 규모의 역사, 유물 컬렉션에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플림프턴 320이라는 건조한 목록표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그 잠재적인 중요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것을 흘끗 본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그 점토판은 바빌로니아 기록 보관의 또 다른 예시처럼 보였다. 아마도 식량 배급 목록, 교역품 목록 또는 신전에 바치는 제물 목록일 것이다. 4개의 깔끔한 열과 15줄로 배열된 쐐기 모양의 글자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해서 무작위로 쓰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맥락이 없으면 그 의미는 미미했다. 20세기 내내 소수의 역사학자와 수학자들이 이 기묘한 석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40년대에는 몇몇 사람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들은 직각 삼각형을 암시하는 수학적 패턴을 따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침식으로 인해 점토판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 전체적인 윤곽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유물은 분명히 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용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침묵을 지키는 기이한 물건으로 남았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먼지만 쌓인 채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흥미로운 대상으로 여겨졌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의 수학자 다니엘 맨스필드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던 중 플림프턴 322의 사진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그 사진 속 무언가가 그의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배치구조 숫자들의 대칭성 등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맨스필드는 태블릿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밝히려면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동료 노먼 와일드버거와 함께 맨스필드는 인공지능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진은 점토판에 알려진 부분들을 고대 바빌로니아 수학과
같이 UNI 문자 체계를 학습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같은 시대의 다른 점토판들을 분석하여 표기법 숫자 체계, 그리고 바빌로니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나타나는 알려진 패턴들을 비교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조금씩 손상된 행과 열을 그럴듯하게 재구성하며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복원 결과는 노련한 연구원들조차 놀라게 했음이 서점입니다. 그 패턴은 단순히 수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의도적이며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지식체계를 시사했다. 복원된 표는 단순히 숫자가 무작위로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보관 이상의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위한 도구이자 안내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발견의 중요성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수학의 단편이 아니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아이디어들의 기원을 다시 쓸 수도 있는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드러낸 결과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읽혔다. 삼각법은 그리스 이전에도 존재했다. 수십 년 동안 교과서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삼각법을 발명했다고 가르쳐 왔다. 우리는 기원전 570년경에 태어난 피타고라스가 직각삼각형의 변 사이의 관계를 최초로 설명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플림프턴 32, 22에 적힌 숫자는 놀라운 사실을 암시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살기 1000년도 더 전에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미 그의 정리와 매우 유사하고 어쩌면 더 정교한 개념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플림프턴 322의 ASI 복원본을 분석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태블릿에 적힌 숫자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삼중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삼중수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방정식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세 개의 정수 집합입니다. 오늘날 교실에서는 이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플림프턴 322에는 바빌로니아식 60진법 숫자 체계로 균일하게 새겨져 있었고 의도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세 개가 한 줄로 나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정렬된 여러 줄의 숫자였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정말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바빌로니아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직각삼각형의 개념을 정립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데니얼 맨스필드와 노먼 와일드버거는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비율을 분석하면서 바빌로니아인들이 각도라는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암 경사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신 변 사이의 정확한 비율을 측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부호 코지수 탄젠트와 같은 개념이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삼각법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 방식에서 계승된 현대 삼각법은 특히 무리수를 다룰 때 근사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바빌로니아 방식은 전적으로 정확한 비율만을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60진법 체계에서 정수만을 사용하여 완벽한 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반올림 오차도 근사치도 없이 순수한 수학적 정확성만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삼각법보다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측량사가 사원이나 운하의 크기를 계획해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각도를 측정하는 대신 이 방법이 없었다면 각도 측정은 어렵고 부정확했을 것입니다. 특수 도구를 사용하고 비율을 조절하며 작업합니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다른 변의 길이의 비례 관계를 알고 있다면 정확도를 잃지 않고 삼각형을 어떤 크기로든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변환이나 추측이 필요치 없죠. 이 방법은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분야에서 매우 유용했을 것입니다. 건축가들은 각도를 측정하지 않고도 완벽한 직각 모서리를 만들고 거대한 구조물을 정렬하고 관가의 시스템에 필요한 경사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근사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면 특정 현대식 방법만큼 정확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플림프턴 322가 정말로 비에 기반한 삼각함수표였다면 바빌로니아인들은 고도의 수학을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당시 세계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피타고라스의 관계식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롭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고도의 수학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는 다음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만약 바빌로니아인들이 이미 이처럼 수학적으로 발전했다면 그들은 이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점토에 숨겨진 설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플림프턴 322가 불씨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유일한 단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발견된 거의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점토판이 이 이야기에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척현을 더했습니다. SI427로 알려진 이 3700년 된 점토판은 긴 숫자 열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대인의 눈에 즉시 익숙해 보이는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 측정값 주석이 표면을 덮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측량 지도였습니다. SI427은 사원이나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농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나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토지를 소유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에 사용된 실질적인 문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연의 모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 즉 재산권 문제에 수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연구자들이 SI427을 자세히 연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도표는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즉각 비례적인 측정, 그리고 기하학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은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누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정확성은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림턴 322가 바로 그 시스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플림턴 321을 공식집으로 SEIV 427을 현장 노트로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완벽한 직각 삼각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수학적 관계를 담고 있었고, 후자는 그 삼각형들을 실제 세계에 직접 적용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꼭지 지점을 정의하고 법적 분쟁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림프턴 322의 AI 해독 작업에 참여한 연구원 중 한 명인 다니엘 맨스필드는 이러한 연관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림프턴은 SI427과 같은 사례를 조사할 때 측량사가 머릿속에 또는 실제로 휴대했던 참고 도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빌로니아 수학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수학은 단순히 서기관 교육이나 신전 계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과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정확한 측량 방법을 통해 당국은 재산 소유권을 공식화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법적 효력을 지닌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는 단순히 측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을 통해 통제되고 구획화되고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섬뜩한 점이 드러납니다. 만약 수학이 사원과 운하를 건설하는 데뿐만 아니라 사회를 규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권위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지배하는 자는 경작지의 경계 도로에 위치,
심지어 관계 시스템을 통한 물의 흐름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 생존이 비옥한 땅과 물에 달려있던 문명에서 이러한 자원을 측정하고 배분하는 능력은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GPS 좌표와 지적도를 사용하여 토지 경계를 확인합니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점토판과 육십진법을 이용하여 이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SI-427은 그들의 삼각법이 이론적인 연습에만 갇혀있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플림프턴 325와 SI-427이라는 두 점토판은 고도로 발달된 수학문화를 암시하지만 이는 한때 훨씬 더 방대한 지식체계였을 것에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각들이 순전히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바빌론에 침묵하는 기록 보관소 같은 것들 말이다. 플림프턴 322처럼 전 세계에 이목을 끄는 유물이 하나 있는 반면 수천 개는 침묵 속에 묻혀 있사 분명합니다. 전 세계 박물관의 수장고와 대학 기록 보관소에는 점토판들이 서랍과 상자 속에 보관되어 목록화되고 사진이 찍힌 채 조용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점토판들이 수십 년 전 때로는 100년도 더 전에 발굴되었지만 아직까지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개의 바빌로니아 점토판이 어떤 것은 온전하고 어떤 것은 파손된 채로 모두 해독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했던 쇠기형 문자 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자를 익히려면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카노이 문자 점토판을 처음 본다면 그것이 글자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느 방향이 위로 향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간 여행입니다. 당신을 과거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고대 점토판을 해독하는 것은 느리고 고도인 과정입니다. 학자들은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기호를 식별하고 수세기에 걸쳐 변화해온 필체를 고려하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한 연구자가 하나의 유물을 분석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속도로는 이미 존재함도 하는 번역되지 않은 점토판의 양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머신러닝 모델은 쿠니아 문자 비문의 방대한 데이터 세트, 즉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점토판 고해상도, 이미지 수천 장을 기반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한 프로젝트에서는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 문서를 필사하는데 98%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손상되거나 부분적으로 지워진 기호까지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다른 비문에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누락된 부분을 재구성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의미가 불완전했을 부분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인간 학자는 1년에 몇 점의 점토판을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같은 기간 동안 수백 점을 처리하고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은 기록 보관소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주제 날짜 또는 지역별로 점토판을 분류하여 연구자들이 가장 유망한 자료를 거의 즉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이 걸렸을 작업이 이제는 몇 달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플림프턴 322가 그 중요성이 이해되기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에 호환이 놓여 있었다면 그 조용한 기록 보관소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더 완벽하고 더 상세한 삼각함수표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고대 공학 매뉴얼 별자리지도, 심지어 의학 서적까지 우리가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깊이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현실은 우리가 고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단지 현존하는 유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학자들은 특정한 서술 방식을 통해 역사를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기하가의 아버지 로마인들은 공학의 선구자, 계몽주의는 과학의 여명이라는 식입니다. 정해진 이야기 흐름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간과되거나 오해되거나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AI는 어떤 발견이 역사를 바꿀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처리할 뿐입니다. 수천 개의 손대지 않은 점토판을 스캔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인간도 알아채지 못했던 패턴과 연관성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발견은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줄 수도 있고,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살아남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제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흥미진진함에서 공포로 바뀝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 흔히 배우는 역사는 깔끔한 시간 순서대로 한 위대한 문명에서 다음 문명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집트는 기념비적인 건축을 마스터했고, 그리스는 철학과 수학을 개척했으며 로마는 공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계몽주의는 현대 과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방향성과 필연적인 발전이라는 느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플림프턴 322에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면서 이러한 안락한 이야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리스인들보다 1000년도 더 전에 진보된 삼각법을 사용했다면 지식의 발전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 아이디어가 항상 매끄러운 흐름을 따라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가 수세기 동안 자취를 감추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 사상의 역사는 사다리라기보다는 시간의 안개 속에 숨겨진 잃어버린 정상들이 있던 나하이튜의 수함선들이 있는 일련의 봉우리와 계곡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대 문명이 오늘날 우리가 자부하는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적 경지에 도달했지만 그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플림프턴 322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도 더 큰 전체의 한 조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그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것일까요? 정치적 붕괴의 혼란 속에서 잊혀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이해했던 기록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 먼지 속에 묻혀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현대의 지식 기반이 영구적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한번 발견되면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불타버렸습니다. 마야의 천문학 문헌은 스페인 정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대 문헌들이 부식방치 또는 고의적인 삭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만약 바빌로니아인들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삼각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다면 또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의학공학기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재발견하지 못한 수학 분야 전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자주 고대는 미개한과 동일시되는데
마치 기원전 1800년경 사람들은 우리처럼 위험 깊이 있고 추상적이거나 실용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는 그들이 우리보다 뒤처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틀에서 접근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도구와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앞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겸손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던 것에 단편적인 부분만을 복원했을 뿐이라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역사 속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업적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기록의 공백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독된 플림프턴 320인은 단순히 수학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역사까지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는 진보적인 사고가 특정 시대나 기술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깨진 점토판 하나가 역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를 기다리며 아직 묻혀있는 다른 것들은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발견이 저희처럼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고대 미스터리를 확인해 보세요.